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의 소-27 전투기와 자칭 4.5세대 최강의 전투기라는 러시아군의 소이-35가 근접 공중전 도급 파이팅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스펙대로라면 성능이 훨씬 앞서야 할 러시아군의 소이-35 전투기가 비가시거리 교전 BVR전에서 이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우크라이나 공군의 소-27 전투기를 격추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이-35가 소-27과 도급 파이트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속의 우크라이나 공군 소-27 전투기는 자신보다 훨씬 공중전 성능이 뛰어나다는 러시아군의 소이-35 전투기에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소이-35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공군 소-27의 미사일 공격으로 실제 격추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실제 교전 장면인데요. 이것 하나만으로 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최근 제공권을 오려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본격적인 장거리 공세를 퍼부으며 에이테킴스, 토치카 U 전술탄도 미사일은 물론 투폴레프 1살 장거리 정찰 드론을 순항 미사일로 개조한 것들과 함께 공군의 전투기들이 러시아 지상군을 폭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공군 전투기들의 부품이 부족해 쏘티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오죽하면 이제는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게 전투기 부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설의 전차 뚜껑 따기 전문가 A-10이 투입되기 직전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A-10C 공격기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곧 우크라이나군의 A-10C 공격기 21기가 지원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증거인데요. 어쩌다 러시아군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군의 A-10C에게 본격적인 집중 폭격을 받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를 통해 전선에는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9일 미 공군에서 퇴역하는 A-10C 공격기들의 기종 전환 교육을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장소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떤 곳에서 A-10C 공격기에 실내 시뮬레이터를 설치해놓고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기존 수호-25 공격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데요. 알렉산드르 고르간 센터장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25 조종사들은 이제 미 공군에서 퇴역하는 A-10C 공격기들을 운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기종 전환 교육을 받아왔다고 밝혔는데요. 보병 장교 출신인 그는 개전 이후 지난 키우 방어전 때 전장에서 직접 활약했던 인물로 러시아군의 포격과 공습을 퍼붓는 동안 키우의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장에서 파괴되는 우크라이나 참상을 목격한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A-10C와 같은 고성능 공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미국 정부는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하면서 온라인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A-10C 공격기의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지난 4월 이후 5월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A-10C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고르간 센터장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장소의 실내에 A-10C의 내부와 똑같이 스크린과 조종석, 모의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놓았고 스크린에는 DCS 월드라는 온라인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의 도움을 받아 실제 A-10C 공격기의 내부와 거의 흡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도 높은 사양의 컴퓨터만 한 대 장만한다면 당장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이 DCS 월드라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점이 신기한데 이 게임은 미 공군에서도 실제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엄청난 난이도를 가진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항공기의 기체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면 물론 조작법까지 똑같아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과 퇴역한 미군 간부 교관들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A-10C 공격기의 조종법을 익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 애리조나주 데비드 몬산 공군기지의 제355 비행대 A-10C 시뮬레이터 훈련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은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은 지난 4월을 시작으로 6개월 후인 10월까지 A-10C 공격기의 기종 전환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부터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서 2023 회계 연도 계획을 설정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21대 A-10C 공격기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10월에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의 A-10C 공격기 기종 전환 훈련이 끝나고 난 직후인 11월 조종사들은 실제 A-10C 공격기를 인도받아 실제 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러시아군 전차들을 사냥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것은 11월 말에서 12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의 A-10C 공격기 21기가 전장을 휩쓸고 돌아다니며 러시아군의 전차들이 보이는 족족 모조리 박살내고 다닐 것이 예상되는데요. A-10 공격기의 첫 실전 기록은 1991년 걸프전이었는데 이때 총 8,100소티를 소화하며 작전 성공률이 무려 95.7%에 달했습니다. 모래돌풍이 부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A-10은 잘만 날아다니며
이라크군에게 충격과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A10은 재무장과 재출격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장점 덕분에 1위 3소티에서 4소티를 소화하는 것이 가능했고 대량의 폭격이 이루어지기 전 항상 A10이 먼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A10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무려 총 987대의 전차와 501대의 장갑차, 926문의 야포, 1106대의 트럭, 112개 적 군사시설, 96개나 되는 레이더를 파괴해 혀를 내두르는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밖에도 51문의 적 고사포와 주기 상태의 적 전투기 10대를 격파하는 전과도 이뤘습니다. 제한적인 공중전 능력도 가지고 있었기에 공대공 미사를 사용해 적의 헬기를 2대 격추하기도 했는데요. 걸프전 이후에도 A10은 미 공군 주방위대, 미 공군 예비군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제25 전투비행대대에서 운용되며 많은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항구적 자유작전, 2002년 아나콘다 작전에 투입되었고 2003년에는 이라크 자유작전 등에 투입되어 전설을 이어갔는데요. 실전에서 A10 공격기의 활약상을 보면 소름이 끼치는데 보병의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원패물을 끼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적 무장단체가 A10 공격기의 30mm GAU-8 어벤저 게틀링포에 사격한 번에 조용히 침묵하게 됩니다. 이 기관포의 소리가 굉장히 특이한데 빛의 속도보다 소리의 속도가 더 늦다는 특성 때문에 적 무리가 초토화되고 나면 부욱 하는 소리가 뒤늦게 들리는데요. 걸프전에 투입된 A10 공격기들은 공중에서 1시간 이상이나 채공하다가 근접 공중 지원이 요청이 들어오면 당장 투입되어 적진의 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적 기갑 자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포대를 공습하고 파괴하는 임무에 자주 투입된 A10 공격기들은 고장과 피탄에 강한 간단하고 튼튼하면서도 생존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웬만한 적의 지상포화 정도에는 끄떡없이 살아 돌아왔는데 동체 티타늄을 사용해 티타늄 욕조로 불리며 일부 장갑의 경우는 두께가 38mm에 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피격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A10은 비행 통제 체계도 이중 중복 설계를 했고 물리적으로 두 시스템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기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조차 비행이 가능했는데요. 11개의 하드포인트에 다양한 항공폭탄과 H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A10 공격기는 GAU-8 어벤저라는 독특한 30mm 기관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래 30mm 탄약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열화우라늄 탄약이 발사됩니다. GAU-8 어벤저 기관포의 위력은 모든 면에서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정확도가 뛰어날 뿐 아니라 탄이 걸리는 재밍 현상 없이 분당 2100발에서 4200발이나 되는 인정사정 없는 화력 투사가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근접 항공 지원 기체가 사용하던 기관총에 비해 30mm GAU-8 어벤저 기관포는 사거리는 2배 늘어났고 화력은 3배 육박했으며 발사 속도 또한 2배나 빨라졌습니다. GAU-8 어벤저 기관포는 약 1.5km 거리에서도 10m 지름의 표적을 80% 확률로 벌집으로 만들 수 있었고 PGU-14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해 적군의 전차처럼 강한 방어력을 가진 기갑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는데요. 7연장 회전식 기관포 GAU-8 어벤저는 사격 속도가 4000rpm에 달하는데 장전 드럼 하나에 1174발의 탄약이 탑재되기에 약 17초 동안 연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개량된 A10C는 타겟팅 포드를 장착해 더 이상 지상군의 도움 없이도 폭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A10A 공격기들만 해도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초기형 타겟팅 모드 AN/AS-35V 페이브 페니 타겟팅 포드가 있기는 했지만 이 포드는 지상군에서 쏘는 레이저 신호를 받아들이기만 할 뿐 타겟을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나왔던 A10의 공격 장면에서도 특수부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현실 A10C 공격기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통신 안테나를 기량해 위성과의 통신도 가능해졌고 컬러 디스플레이, 글래스 콕핏의 도입으로 H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의 운용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제2담과 같은 신기술의 정밀 유도 폭탄 운용 능력이 확보되어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통합화된 전자장비 도입 덕분에 F-16 전투기와 유사한 조종 스틱이 적용되어 운용이 편해졌으며 레이저 목표 지시기 및 야간 전투 능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주익을 교체해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소명 또한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요.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의 방공망을 모조리 제압하고 있는 상태라 당장이라도 더욱 강력해진 이 A10C 공격기들을 운용해 러시아 지상군을 폭격하고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군이 A10C 공격기 편대를 이끌고 날아다니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